네, 박사님, 이게 법을 만들려면요, 뭐 소관 상임위도 거치고 또 법사위도 거치고 뭐 본회의장 가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되는구나, 초스피드로. 이게 맘만 먹으면, 위정자들이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그걸 어제 봤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그동안은 우리 왜 몰랐죠? 이렇게 초스피드가 있다는 거를. 뭐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예. 다르지만 뭐 전혀 없지는 않았죠.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제 입법부 국회의 역할을 따지면서 뭐 네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동시에 보면은 이제 거의 그 매년 연말마다 네. 예산 국회 마지막에 뭔 일이 벌어져요. 예산안 심사하냐 안 하냐 뭐 통과시켜 안 시켜 예, 그거 예. 계속 맨날 싸우다가 그러죠. 그 마지막에 되면 이제 뭐 12월 31일을 넘겨서 뭐 이제 어쩔 때는 일요일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그나마도 넘겨서 뭐 1월 7, 8일, 9일까지 가는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꼭 보면 예산 통과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뭐 새해 예산은 얼마가 그래서 뭐가 바뀌고 하지만 크게 부각가 안 되지만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예산안을 포함한 부수 법안 그 외에 얼마 해가지고 예. 심할 때는 예. 그 연말에 몰아가지고 한 뭐 몇십 개에서 100몇 개 이상 법안이 한꺼번에 쫙 일괄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 읽는 거야 그냥 계속. 예.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들은 일괄 상정합니다 하고서 예. 땅땅땅 끝이야. 물론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본회의까지 와서 뭐 반대 토론할 수도 있는 거거든. 네네. 뭐 어떤 거는 그런 것도 아예 없이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 방망이도 없이 손바닥으로 뭐 그래요. 무슨 법 개정안 외 몇 개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결합니다. 통과됐습니다. 이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절차가 우리가 항상 꼭 이렇게 뭐 절차를 꼬박꼬박 따지고 해서 해왔던 게 대한민국 법은 아니에요. 네.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법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눈에 띄게 제가 보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 아침 분도 보니까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손도 이렇게 하고 막 웃고 막 잘했다 그러는데 무슨 작전 성공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번 보면은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심도 깊거나 깊은 고민과 철학적 고민은 아니더라도 깊은 고민과 논의 속에서 국민들의 그 삶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예. 절차의 정당성만 있으면 법이 되고 그 법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고 몽둥이가 돼서 예. 누군가를 치는 수단이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또 한 번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서 말씀 많이 드렸던 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바로 공포해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부동산법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관심이 많을 건데 그동안 전세하면 기본이 2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 30여 년 동안 이게 30여 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2년이었잖아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그렇죠. 바뀌었고 이제 지금 이제 2+2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4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세를 얻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 법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계산한 거죠. 그걸 계산한 거죠. 전세 입자가 꽤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걱정하고 이 법이 뭐가 잘못됐다고 저기 미통당은 어제 그 미통당 소속 의원 발언하는 거 보니까 막 전몸을 떨시면서까지 막 이렇게 한걸하시던데 왜 그러세요? 뭐 그쪽의 얘기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쯤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정. 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이 네. 불리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민심이 좀 동요하고 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거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음. 법까지 동원하고 법을 개정하는 그 무리한 절차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빠르고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 당연히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하나. 예. 또 하나는 이게 그 근본적으로 그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헌법적 가치,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예. 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충돌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역시 논의가 잘 안 됐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그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세 비중도 줄어들고 예. 그 은행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예. 이 2+2 뭐 최대한 4년 정도까지는 그 현재 그 전세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4년 뒤에 가면은 전세금이 폭등할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서 월세로 바뀌면서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선의를 가지고 서민들을 돕겠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단을 강행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은 일단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4년 뒤에 이 집주인이 보니까 지금 아니면 그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다 나가라고 그러면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앞으로 4년 뒤에는 상당 부분의 전세입자들이 다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전세 자체를 이제 안 내놓을 수도 있는 안 내놓을 수도 다 있고. 월세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월세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그 법으로 따지면은 그 월세율을 하는 게 뭐 네. 이것저것 따지면 대체로 한 뭐 4% 안팎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잘 따지면은 그게 그 은행 금리보다 뭐 나았겠죠. 나을 지금. 수도 있죠. 뭐 예. 그게 따지면은 이제 굳이 그 뭐 갭 투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뭐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 경우 제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내가 이렇게 골치 아파하면서까지 전세를 둘 필요가 있겠냐. 그럼 이런 식으로 전세는 없애고 이제 월세를 하거나 뭐 반전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 흐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 고리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되게 보면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나 우리 세대들도 보면 단칸방 전세, 독채 전세. 그렇죠. 그다음에 작은 집, 큰 집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뭐 그도 안 되면 그 전에는 무슨 뭐 월세에서 뭐 단칸방 전세로 뭐 독채 전세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어쩌면 뭐 이 단칸방 전세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지금도 원룸 같은 게 될 수 있죠. 근데 이 독채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월세를 내가면서 자기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모을 수가 있겠냐 이게. 전세는 무리가 돼도 전세금 자체는 자기 소유의 돈이잖아요. 그럼요. 일종의 예. 세이빙이란 말이에요. 예. 저축의 계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목돈을 마련해서 집을 당장에 사기는 어렵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장 전세값 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건 도움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선의로 집을 얻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없을 땐 다 그렇죠. 그냥 5%만 올리고 그냥 집 살 때까지 사세요. 이런 식의 관계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왜 내 건데 니들이 그 시장이 뭔데 도지사가 뭔데 전세금 인상률을 몇 프로로 줄이고 뭐 이건 뭐 내 걸 왜 내 맘대로 못해 이러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밑에서는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세입자와 전세자와 전대자 사이에 관계도 좀 험악해질 수 있고 예. 궁극적으로는 어제 말씀하신 윤희숙 의원이 말한 대로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가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빨리 처방을 안 해주면, 빨리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고 외려 더 부작용만 있으니까 급했다, 빨리 해서 전세를라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근데 그 4년이란 기간 동안에
혹시 전세 물량을 많이 정부가 만들어낸다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그거? 공급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어제 뭐 저 이낙연 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 뭐 또 만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요한 얘기. 이재명 지사가 뭐 장기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니까 네. 이낙연 그 의원께서는 약간 결이 다르게 공급이 약간 가수요나 투기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하신 거예요. 이낙연 의원이 그냥 그 혼자만 그런 얘기 하실 필요는 없잖아. 따지고 보면 네. 이낙연 의원이 지금 현재 주류인데 그러면 아무도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그 큰 무게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약간 그 공급을 좀 수요를 통제해서 네, 이게 시장의 왜곡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업자의 선의가 아니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제빵업자의 욕망 때문인 거잖아요. 예, 이게 예, 국부론이잖아요. 네, 네. 자본주의가 거기서 온 건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내 것을 남과 나눠 사는 그런 사회. 예? 지금 뭐 시진핑 그 중국 그 주석이 얘기하는 대동 사회는 체계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지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이 맺힌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뭐 내가 전세가 안 올 테니까 뭐 집 올 테니까 살아.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하는 검정 고무신이나 그 자두야 놀자 같은 옛날 시대 만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스토리고 현재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그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튈 수 있어요. 반대로 네, 약간 네.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까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률로 사람을 착하게 살라. 법률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만들 수는 없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대신에 법률로 어려운 사람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을 치료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그냥 막 싸우지 말고 법률을 제정하는 거에 약간 타협 투쟁을 통해서 그 백인 아이들만 가는 학교에 흑인 아이들도 좀 가게 해주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 흑인 할머니들한테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 난 전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거를 법으로 규정해서 본성을 바꿔서 그건 예수님도 안 됐잖아요. 네. 부처님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법으로 그걸 하겠어요? 자, 근데 이번 법이 이제 민주당이나 통합당 얘기를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면 민주당 이제 세입자 보호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요. 통합당 이런 거는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 박사님 보시기에 이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걸 예상을 하세요? 뭐 양쪽 다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갔죠. 아 그래요? 더 나왔어요. 예. 나는 그 저는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고 예. 저도 전세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쯤은 막 그 몇 달 전부터 압박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받는 사람,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더 올려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올렸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2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뭐 심지어 요즘 같으면 어디 서울 강남 가면 뭐 1억, 2억씩 오른다니까 그 정도 돈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 뭐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여윳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 네. 그 사람들 심정을 생각하면 전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쪽 입장에서 반발이 나올 것까지를 염두에 두었냐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2+2를 해가지고 최소한 2년 뒤로 미뤄는 놓은 거예요. 사태를 뒤로 연장했죠. 그렇죠. 이게 말은 맞는 말이란 말이야. 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지금 뭐 죄송한 표현으로 집 가진 분들이 뭐 반발한다고 언론에서 막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착해. 근데 없는 사람들의 절박함 그거 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쪽에 오히려 그 호의적으로 뭐 법을 통해서든 정책을 통해서든 호의적으로 하는 거는 득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당장 이걸로 전세값이 내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2년 동안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세값이 갑자기 막 1억, 2억씩 막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요 잠깐의 혼란을 빼고 나면 2년 뒤까지는 전세금 때문에 이 사회적 분란이 폭발하는 거는 일단
담아놨어요. 길게 보면 4년 뒤까지. 그때 가면 또 그때 또 정책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 안 되니까 2014년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슨 3법을 다시 잘못 개정한 바람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공격할 거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발등에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게 최소한 2년, 길게는 4년까지는 이 전세금으로 인한 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되는 상황은 막았어요. 그래서 급했던 거예요. 예. 뭐 이 본류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은 2년 동안에 이제 전월세 계약자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4년 되니까 이제 2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업은 참 어려우실 것 같다. 또 이삿짐 센터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희비는 다 있는 거고요. 그 비 오는 날 가지고 계신 소금 장사, 뭐 우산 장사 얘기 같기도 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우리 그 세입자들한테는 발등에 불은 끈 걸로.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무슨 중개업자들이나 무슨 이사센터 관련된 그게 결국은 따지면 시작은 그 공급 정책이 없어지면 공급 정책이 약화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단순히 요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그건데 그 사람들의 반발은 지금 전세금이나 집값 폭등이나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만큼 조직적이거나 폭발력이 크지는 않아. 어차피 표는 그 소수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사람들의 힘이 더 센 거거든요. 자, 통합당 이 법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어제 투표에도 참여 안 하고 다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법도 없죠. 방법이 없죠. 통합당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간단한 것 같아요. 통합당은 한번 딱 반발하고 투표 못하고 뭐 나가고 뭐 다 국민이 만들어준 건데. 그래도 하고 사실은 뭐 통합당 입장에서 솔직히 뭐 이거를 내놓고 반대하기도 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사실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전세나 그 세입자들한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 기자들이나 유튜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얘기를 잘 못해. 차라리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내 뜻이 관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야당의 소리는 소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했던 시기보다는 야당으로 했던 시기가 훨씬 길잖아. 그렇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했던 말들 중에 역사에 남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 치면 결과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절차상 법적으로 뭐 그 결정적인 하자해가지고 법안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그 관계자시는 분들, 뭐 이사나 이런 뭐 하다못해 동네 그 인테리어 하시는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정책이 가져올 게 나머지 파장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일깨워줄 의무도 저는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라고 나가고 뭐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는 이 얘기가 간다. 무슨 저 무협지에 무슨 저 무사가 뭐 싸움 끝나고 표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과연 다인지 뭐 원내 투쟁이라고 했는데 과연 원내 투쟁은 뭘 했는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위원장석 앞에 가고 막 소리 높여가면서 약간 게 짧은 말로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쭉 설명하는 의원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준비해서 위원장이 말을 끊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얘기하면 둘이 막말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듣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법안 처리 과정이든 법안 자체든 법안 통과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든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래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라도 거봐 옛날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다루지 않고 막 정치적인 이유로 막 밀어붙였던 거 아니냐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록 자체가 없잖아요. 네. 싸우는 얘기만 남았잖아 또. 그게 저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게 좀 아쉬운 거 아닌가. 무슨 뭐 갑자기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밖에 나가서 해봐야 누가 듣질 않아.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좋아요. 그 상임이라는 데가 뭐 중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얘기하면 짧게라도 방송이라는 데 잡아서 보여준다니까. 그렇죠. 이런 네. 문제. 어? 하다못해 그 아까 저 우리 저 진행자 얘기하신 뭐 우리 저 부동산 업계 쪽의 우려와 네. 근심을 네. 국회의원이 거기서 발언하면은 최소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아 그래도 저 의원이 우리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삿짐센터 사는 사람들 마음을 알아주겠냐 하지만 그런 얘기를 누가 예를 들어 뭐 하면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아, 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서 그래도 우리 같이 이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이삿짐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알아주는구나라는 근거는 남잖아요. 그게 정치가 할 게 없으면 손이라도 자꾸 울어줘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할 거 없으면 계란이라도 맞아야지 국민들이 화가 풀린다는 뜻도 되니까 예, 여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야당도 여당이 오히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면 오히려 야당이 좀 하는 것도 어떻겠냐. 뭐 현재 방식대로 뭐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잘 하신다고 보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예. 해봤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 많이 만들어내 주시고요. 또 우리 야당 힘내세요. 그리고 좀 많이 감시 좀 하시고 또 옳은 소리 네 그게 비록 사라질지언정 기록은 남으니까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 자 시사접중 7월 마지막 날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